빵!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두둥.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수능 정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고 계시죠? 할 수 있습니다. 첫마음 잃지 않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께서 이 칠천량에서 이 조선수군이 괴멸하잖아요. 그 괴멸하는 과정 속에서 12척의 배가 도망을 가요. 그 12척의 배를 인수해서 싸우러 나간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면 바로 명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7천량의 12척의 배와 명량의 12척의 배는 정확히 똑같은 배예요. 그런데 7천량의 12척의 배는 도망치기 바빴고요. 명량의 12척의 배는 적진을 향해 자신보다 10배나 되는 그 배를 향해 돌격해 들어갑니다. 똑같은 배인데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척의 배는 어떤 배인가요?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씩이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12척의 배는 7천량의 12척의 배가 아니라 명량의 12척의 배이기를 바랍니다. 준비됐죠? 자, 바로 명량의 12척의 배, 12척의 배씩이나 갖고 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백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우수한 문화를 또 자랑하는 그런 나라. 아무래도 가장 비옥한 지역에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넉넉함이 바로 그런 문화에 투영된 게 아닐까. 삼국의 문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백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백제는요 이런 어떤 성장 곡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성장 곡선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간 전성기가 오겠죠.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벌써 전성기 왔다고? 그럼 안 되지. 한참 올라간 어떤 그런 시기일 텐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성기에 다다르려면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 그 개혁기가 있어야 돼요. 그 개혁이 성공해야만 인생의 전성기, 한 나라의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자, 이 모습들을 한번 이 역사 속에서 한번 대입시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이 3세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고대 국가의 틀을 만드는 나라는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 2세기, 그다음에 백제 3세기, 그리고 신라 4세기, 2, 3, 4 고대 국가의 틀. 우리 전 시간에 연맹왕국 배웠잖아요. 이제 더 왕권이 강해진 고대 국가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낳는 게 2세기 고구려, 3세기 백제, 4세기 신라.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끈 나라는 놀랍게도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였습니다. 백제 4세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5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6세기 신라의 전성기 4, 5, 6.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것은 2, 3, 4, 전성기는 4, 5, 6.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백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3세기. 이 백제는 좀 빨라요. 이 중국과의 어떤 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이 어떤 그 성장의 어떤 그 모습들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기틀을 잡은 왕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3세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3세기 바로 고이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고이 왕. 자, 고이 왕 출발합니다. 고이 왕. 자, 이 고이 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먼저 잘 해놓는 거. 고대 국가의 세팅. 그래서 왕이 있으면 그 왕 밑에 신하들, 신하들이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관리들의 어떤 등급. 그다음에 그 등급에 의해 가지고 옷을 또 입혀요. 색깔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관복.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어 놓았던 왕이 바로 이 고이 왕이다라는 거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이 왕 때 고대 국가의 기틀이 잡혔구나라는 거. 이게 바로 고이 왕입니다. 자, 이렇게 고대 국가의 기틀이 잡히니까요. 빠르게 전성기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성기를 이뤄냈던 왕, 백제의 전성기 왕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근초광입니다. 바로 이때는요, 몇 세기였냐면, 바로 4세기. 제가 이야기했어요. 4세기는 바로 백제의 시대였습니다. 4세기 전성기를 이끈 그 왕은
바로 정복군주 근초고왕이더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 근초고왕 때 진출했던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서 지역, 그리고 일본 쪽의 규슈 지역까지 진출을 정말 쫙쫙쫙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의 어떤 그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그 근거로서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칠지도라는 게 있어요. 칠지도. 와우. 이 칠지도 되게 멋있다. 네, 이렇게 7개의 가지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요, 금으로 상감, 글씨를 새겨놨어요. 그리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보관해라 라는 어떤 그 자신감, 백제 문화의 어떤 우수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근초고왕 때의 어떤 그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대내적으로도요, 쭉쭉쭉 정복군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마한을 병합을 또 합니다. 자, 그래서 마한을 병합하는 모습들, 마한, 진한, 변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한이 이때 근초고왕 때 백제에 의해서 병합이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근초고왕 때 역시 정복군주라 달라. 바로 고구려마저 공격을 해요. 예, 고구려를 공격해서 이 고구려의 왕,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고구려의 왕, 바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더라. 여러분들 고구려는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외세 침략 속에서 꿋꿋이 지켜냈던 나라예요. 단 한 번도 외세 침략 과정 속에서 왕이 죽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 때 고구려 국왕이 전사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근초고왕 때 벌어졌던 사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초고왕이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4세기의 전성기를 이끄는 게 바로 근초고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5세기는 어느 나라죠, 여러분들? 5세기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전성기에 이끌었던 왕이 누구야? 광개토태왕이잖아요. 네. 이 광개토태왕과 한번 근초고왕이 만났다면 어땠을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이게 삼국지는 정말 뭐 중국에 삼국지가 있자면 우리도 삼국지가 있잖아요. 그 삼국지 진짜 정말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초왕이 좀 먼저 죽기 때문에 광개토태왕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근초왕이 죽었기 때문에 광개토태왕이 등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잘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도 마찬가지야. 잘 나가는 이 모습이 끝까지 간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성기는 뭐예요? 꼭지점은 뭐예요? 바로 절정은 곧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주위를 잘 둘러보시고요. 잘 내려올 준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전성기는 오래 못 갑니다. 5세기는 말이죠. 자, 이제 이 시기가 바로 이제 5세기예요. 5세기는 백제의 시기가 아니라 바로 고구려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태왕과 장수왕. 근데 이때 이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이 막 밀고 내려와요. 정신없이 밀고 내려와요. 큰일 났다. 장수왕이 남한 정책 속에서 막 밀고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 난 거예요. 백제와 신라 지금 큰일 났다. 손 잡아야죠. 당연히 손 잡아야죠. 그래서 제 동맹을 결성하는 등 정말 정신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장수왕의 이 압박 속에서 결국은 백제왕 괴로워, 난 괴로워. 백제왕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빚을 갚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괴로왕이 전사하고요. 그리고 바로 백제의 수도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백제의 수도는 전라도 충청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백제는 이 서울, 원래 이 서울에 출발한 나라가 백제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성. 이 한성이 결국은 점령당합니다. 큰일 났어. 지금 한 나라의 수도가 점령된 거야.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동합시다. 빨리빨리 도읍을 옮깁시다. 그래서 쭉 급하게 옮겨갔던 곳이 어디다? 그곳이 지금의 공주, 바로 웅진이 되는 겁니다. 웅진천도의 배경은 바로 이렇게 고구려의 어떤 압박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백제에 또 저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와르르 무너진 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웅진에서 또 와르를 틀면서 힘을 비축하려는 어떤 시기, 여기서 정리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자, 이 무령왕은요, 이 어떤 그 무너진 왕권, 지금 왕이 죽고 지금 왕이 지금 웅진에 왔잖아요. 이 왕권을 지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에다가 22담로, 네, 22담로의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다 이제 왕족을 자신의 오른팔들이죠. 왕족을 파견해서 딱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무령왕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여러분 무령왕 하면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태어난 해 저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태어난 해. 제가 딱 태어났을 때 둘러보니까 뭐 난리가 난 거야. 매스컴에서. 뭘까? 내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건가? 라고 어렸을 때, 아기 때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제가 태어난 해에 무령왕릉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 고고학사상 최초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무령왕릉이 발견된 거예요. 그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나 또 착각했잖아. 또 나 태어났다고 좋아하는 줄 알고. 네, 어쨌든 자, 그 무령왕. 자, 이 무령왕릉은요, 독특한 무덤이었어요. 바로 벽돌 무덤이었습니다. 벽돌 무덤. 벽돌 무덤이 이거 중국식 무덤이에요. 예, 벽돌 무덤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중국 남조와의 어떤 교류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령왕 이런 거 일단 지금 도읍을 옮겼던 백제. 이 백제의 어떤 그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이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웅진은요, 좁은 곳이에요. 좁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 백제의 어떤 그 힘을 다시 펼치기 너무 좁아. 자, 그래서 성왕 때가 되면요. 자, 이때가 이제 몇 세기냐면 6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성왕 되면 공주는 좁다, 웅진 좁다, 도읍을 옮기자. 왜? 우리는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도읍을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로?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사비로 천도하고요. 그리고 국호도 이제 남부여. 우리는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야. 왜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여에서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웠고 고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출발은 다 부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제는 바로 우리가 부여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 고구려 아니야! 우리야! 라고 하면서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꾸면서 백제의 어떤 중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야! 이 잃어버렸던 한강. 원래 한강의 주인은 백제잖아요. 그죠? 근초왕 때 한강. 그런데 그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와 지금 나주 동맹이니까 신라와 손을 잡고 공격 개시! 그래 드디어 한강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 신라가 배신을 때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진흥왕이야. 진흥왕 한판 떠. 그게 뭐였냐면 바로 관산성 전투라는 겁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누구와 함께? 네, 진흥왕과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어요. 성왕이 전사합니다. 너무 아쉽죠. 성왕이 전사하면서 결국 이 백제의 꿈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극. 이 비극으로 일단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 무령왕 때 지금 6세기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7세기로 접어듭니다. 7세기. 7세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바로 백제가 멸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시기가 되는데 왜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바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당 연합에 의해서 결국 백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때 활약했던 인물 바로 계백. 그죠? 마지막이 이 나당연합 과정 속에서 끝까지 버텨냈던 그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 황산벌 전투 하면 여러분들 바로 계백. 떠올리셔야죠. 그죠? 그런데 이 백제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여러분들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졌지만
백제의 어떤 저력을 보여줘야지라고 하면서 전개했던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백제 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제 부흥 운동. 자, 이 백제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있으니 그 인물들이 누군지 한번 정리해 보죠. 복신, 흑도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복신, 그다음에 흑치상지, 그리고 도침. 이런 인물들이 백제가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특히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일본이 엄청난 도움을 줘요. 일본이? 네. 이 전투가 바로 이 백강 전투라는 건데 아마 군산도 앞바다 이쪽인 듯합니다. 여기서 일본이요 정말 자신의 정권의 명운을 걸고 어마어마한 배와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내서 백제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물론 이제 실패는 해요. 실패는 하지만 참 이 고대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현대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로 펼쳐지고 있더라. 아니 자신의 어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지금 이렇게 싸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요, 우리 미래는요, 함께 잘 가야죠. 언제까지 으르렁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함께 잘 가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건 바로 이런 백제 부운동도 있었다라는 사실. 자, 백제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전성기 시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전성기 시대와 위기. 그 위기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지금 백제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지금 장수왕, 고구려란 말이에요. 그 다른 나라와의 그 관계. 어차피 고대에서 한 문제 나와요. 고대에서는 두 문제 나와요. 근데 여기 삼국시대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한 문제는 전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성기 때 잘 나갔던 나라, 그러면 잘 나간 나라가 있으면 못 나간 나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 그 관계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진초고왕과 장수왕 요 라인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장 우수한 문화를 자랑했던 백제의 역사 한번 살펴봤습니다.